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개인 종부세 납부자 수가 47만 7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추산 결과 서울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됐으며 2016년에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20건으로 그중 751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52.9%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2%포인트 낮은 104.2%입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평균 5.6명으로 10월보다 1명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6일 부동산알 114가 분석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토지 증여 건수는 26만 6,9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후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전망되면서 토지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혜입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종부세 관련 논란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서울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대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종부세 부담은 2016년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으로 이 종부세 논란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453-2668번이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과 그리고 최신 정보들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설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신 소장님이 지역 간 부동산 거래 분석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과 지역에서 이제 서로 오가면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래 속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실제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과연 등기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 2020 작년이죠. 올해는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만 하시고요. 기준 전체 부동산 등기 수가 7,700만 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2월 기준으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약 1.5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등기 건수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는 뭐 당연히 집합 건물이 25.3%, 그다음에 토지가 65.4%, 토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건물이 9.3%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이제 실제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는 부속 건축물이 없는 그냥 일반 토지, 그냥 토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집합 건물과 달리 건물 전체 소유자가 현재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건물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 빌딩 뭐 이런 형태로 조그만 빌딩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빌딩들 다 포함된 거다.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토지가 65.4%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보게 되면 전년도에 있었던 LH 사태가 이제 실제로 일반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통해서 그만큼 부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역시도별, 17개에 있는 광역시도별로 부동산 등기 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부터 해서 세종시까지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경기도가 단연컨대 가장 많습니다. 1,430만 건이고요. 18.5%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상북도 83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그다음에 경상남도까지 지방도시에 있는 토지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토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등기에 관련된 등기 현황대로 또 등기 소유자들의 또 소유권 이전 관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건 640만 건, 토지보다는 이제 건물 쪽으로, 집합 건물 쪽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시게 되면 뭐 세종시가 49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러면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고 등기 건수가 얼마가 되는가, 구별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구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42만 건 정도 일어났고요.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강남구, 그 다음에 39만 건, 그 다음에 서초구 36만 건. 서초구와 강서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 3구 정도가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강남 3구 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에 따라서 그 가격도 결정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거래량 대비 실질적인 가격 결정력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가격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만 따졌을 때는 송파, 강남, 서초가 가장 많지만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했을 때는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가격은 월등히 많이 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영등포구 뭐 이런 형태로 가고요. 맨 마지막 이제 금천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 3구가 실제적으로 현재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자별로 봤을 때 과연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법인이냐 뭐 이렇게 따지겠죠. 내국인이 월등히 많죠. 당연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600만 건 정도가 내국인 거래,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끼리 거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자체에서 거래한 건수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인들한테 땅을 매입한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매입한 땅을 또 지자체에서 다시 또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서로 오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수입니다. 그래서 1,246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에서 1,246만 건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 사업이라든가 철도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들은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3기 신도시라든가 현재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들 또는 현재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에서 거래가 그만큼 많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이 580만 건이고요. 비법인이 109만 건, 근데 외국인이 16만 건, 재외국인이 3만 건입니다. 근데 외국인 16만 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인이 한 99%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내 토지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뭐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중에서도 비중이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 보셔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내국인 거래가 많죠. 536만 건이 내국인끼리 거래가 됐고요. 법인 거래가 62만 건 정도 됩니다. 법인 거래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체들 이전하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또 새롭게 사옥을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형태로 가면서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던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52만 건, 62만 건 정도 되고요. 지자체에서 33만 건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33만 건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또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얘기고요. 외국인이 3만 7천 건, 그다음 비법인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거래가 워낙 많았던 그랬던 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자 구분별로 봤을 때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나온 수치입니다. 봤을 때는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법인이고요. 노란색이 법인, 푸른 색깔이 내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인끼리 거래가 된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현재 그 종로 서초부터 해서 강동구 지역이 노란 색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법인채에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또 법인채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갖고 있던 거를 다시 파는 경우도 있겠죠. 팔았다라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들이 현재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법인채에 관련된 부동산들이 현재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이제 이 수치로 나타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그 나머지 비율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역 시도별로 매도량과 매수량. 이제 파란 색깔이 매도량이고요. 판 숫자고요. 매수는 이제 사들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얼마나 더 많이 샀느냐 봤을 때는 경기도와 경기도에 이제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놓고 주인만 바뀌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판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심리가 그만큼 더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판 물건보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매도량보다도 매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도량이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그만큼 매수로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상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연하게 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로 보시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수량을 봤을 때는 이건 이제 매수량이고요. 매도량입니다. 그랬을 때 노란 색깔이 이제 비수도권이고요. 푸른 색깔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랬을 때 비수도권은 매수를 1,111만 건 정도 했고요. 매도는 931만 건 정도 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931만 건 정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실제적으로 또 이제 판 물건이겠죠. 비수도권이 1,188만 거의 비슷하죠. 사들인 양과 판 양이 거의 비슷하고요. 853만 건 정도의 이제 매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도가 그만큼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도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물건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상속이나 증여 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권 내외부 이제 거래량 매수량을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강남구부터 해서 현재 인천광역시 있는 옹진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함시켰을 때 외부 매수량, 그러니까 외부 매수량은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게 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외부 매수량이 서울 지역은 월등히 많죠. 8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지만 돈이 된다는 생각, 매수 심리가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내부 거래량은 불과 6만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로 사고 팔고 한 거래는 6만 건, 외부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는 27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라든가 이런 지역도 대부분 다 매도량과 매수量거의 비슷하지만 서울 지역 강남구 같은 경우가 특별히 월등히 이제 외부 매수량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강남 4구 중에서 내부 외부 거래량을 봤을 때는 현재 내부 거래량이겠죠. 이제 강남구에서 송파구에서 서초구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움직인 어떤 건수가 9,700건, 서초구에서 강남구가 10,000건 정도 되고요. 강남구에서 송파가 12,000건, 송파구에서 강남구가 9,000건, 그리고 서초에서 송파로 넘어간 건수는 1,600건 정도 되고요. 송파구에서 서초구는 3,000건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통점은
강남에서 서초로 넘어간 비율보다는 서초에서 강남구 정도로 넘어간 비율이 워낙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 지역, 송파 지역에서 살던 서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구에 있는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런 부분 따라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올랐을까라는 거는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등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 매수량이 그만큼 많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그만큼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된다라고 벌써 이제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세력은 지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있을 대선과 연결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역 간의 이 부동산 거래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이런 투자 트렌드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흐름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예상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초구에 있는 이제 그 교육 환경이 워낙 좋으면서 또 주거 편의성이라든가 고급 주택과 밀집된 지역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딱 나누었을 때 우측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남에 있는 도곡 대치부터 해서 이제 역삼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고요. 왼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초사당 방배 권역이고요. 위로 보게 되면 반포라든가 서초동에 있는 법조단지, 또 반포 잠원부터 해서 반포 위쪽으로 봤을 때 압구정로까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 또 현재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거와 현재 업무지구로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또 남부터미널역 주변으로 봤을 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군도 좋다고 말씀드린 대로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상문고등학교까지, 중학교도 있죠. 서초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학군이 형성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 주변이 또 그 학군 수요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라고 하는 서초구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을 굉장히 크게 주력 사업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특화된 상권거리 이런 거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조단지 그 주변에 있는 또 예술의 문화 공간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거주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계획만 보시더라도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돼 있죠.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조금 한산하고 높은 건물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상업지역으로 다 바뀌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또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지역이고요. 문화특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부터 서초 법처타운까지 연결되면서 법처타운 주변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과 연결되는 또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지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되고 있죠.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부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만 나오거나 용도만 바뀌게 되면 바로 이제 업무와 문화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도 당연히 업무 판매 문화시설 계획이 잡혀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면 RCD 단지 같은 경우 현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형태로 동서남북으로 많이 또 업무지구와 연결된 문화예술 공간들이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롯데칠성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잡혀져 있는 강남역과 서초역까지 구간에 이 구간별로 이 상업지역들이 이제 용도가 많이 바뀌면서 그 주변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코오롱 부지와 또 롯데칠성 부지 같이 연결되면서 복합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 주변은 당연히 판매라든가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지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당연히 현재 그 주변은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로 같이 만들어진 복합개발 사업이고요. 서초구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부지가 그만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어놨다 보시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반포 IC와 양재 IC 구간이 가장 커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시설이라든가 주거상업시설부터 해서 복합 문화예술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층부가 많이 바뀌면서 직장인 구성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테라스와 또 별도의 또 그 마당, 앞마당이 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임대금은 3천만 원, 보증금액 120에서 150, 대출 금액을 2억 1천에서 2억 7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3억 500에서 3억 8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위치는 환경적인 여건 굉장히 좋고요.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 또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지가 또 확보된 지역이고 시수성 높은 또 그 주변의 개발과 연결된 지역이고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진입을 한번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지나는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수요자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또한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라서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원룸과 1.5룸 구조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와 업무 겸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역을 따지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테헤란로변에는 롯데, 삼성부터 현대까지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IT 창업밸리라든가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권역으로 이미 알려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죠. 혼자 사는 또 직장인들, 또 혼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춘 또 미혼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 이렇기 때문에 원룸과 1.5룸의 소형 오피스텔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시세가 실제적으로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주변이 오피스텔 시세를 보게 되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쭉 가다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또한 이 물건도 가격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구만 딱 놓고 봤을 때 2030의 이제 실행 전략 중장기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강남 역삼부터 해서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벨트라든가 또 신사 노년부터 연결되어 있는 의료 산업벨트, 그다음에 압구정 로데오부터 현재 하계울까지 연결되는 한류 문화 산업벨트, 그다음에 현재 수서부터 연결되는 마이스, 양재부터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벨트 구간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벨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융합된 지역이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가 강남의 중심이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이로써 설명이 되는 거고요. 주변에 또 봤을 때는 이제 센터필드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만 돼서 숙박시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시설이 또 확충되고 또 그 주변에 마이산업단지를 도울 수 있는 직장인들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뿐만 아니라 상층부 GTX A 노선, C 노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GTX 노선과 위례신사 또 경전철 사고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송파부터 해서 연결된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한강 정비 권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하구간 개발 통해서 통합개발을 하고 지하 또 환승, 거대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하 6층까지 연결이 되고 대형 상권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강남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부지와 또 센터필드와 롯데시성 부지까지 연결된 지역이 이제 강남 업무지구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이제 상업지역들이 대부분 다 용도지역들을 다르게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고요. 전세도 가능하죠. 주택으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3,500에서 6,500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리고 임대금은 2천만 원, 보증금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도 2억 6천에서 3억 8천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투자 금액은 4,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소액으로 여러 개 또 갖고 계셔도 실제적으로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는 물건이고요. 직장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와 연결되어 있고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강남 4구 투자 유망 지역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정보와 함께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좀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알찬 정보와 또 강남구와 또 당산동, 영등포구죠. 예, 이런 알찬 정보에다가 또 소액 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1인 가구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먼저 지역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역삼동 하면은 강남구에서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치동, 바로 옆에 있는 대치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 바로 옆에 역삼동이 요새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역삼역 하면 테헤란로죠. 쭉 따라서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일자리에 양쪽으로 여기 서초라든지 교대라든지 그쪽도 업무단지가 많이 있죠. 그 삼성동부터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일자리 벨트의 중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1인 가구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이 인기 지역이고 일단 교통도 그 블록마다 다 전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거의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또 하나 학군 좋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찾는 곳이고 또 요즘 아파트 값이 넘사벽이죠. 그만큼 상승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동에서 쭉 따라서 이 일자리 벨트라고 하죠. 테헤란로. 강남역까지만 나와 있는데 더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벨트라고 그런 게 이렇게 벨트처럼 생겼다 해서 벨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만큼 또 일자리가 생깁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해서 일자리가 이쪽으로 밀집되게 생기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서울 시내 약 4분의 1이 강남 상구 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만큼 또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죠. 예,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가 이쪽으로 그 삼성역 쪽으로 큰 일자리가 생기고 서울에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요 강남역 옆에 롯데 칠성부지 개발도 지금 준비되고 있죠.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서리풀 터널도 뚫리고 이 정보사가 이전하면서 이 자리를 또 일자리로 그 회사들 일자리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양재우면 또 R&CD 개발 특구 지역 이쪽도 계속 뭐 AI 연구단지라든가 계속 들어오고 수서 역세권 개발도 물론 역사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사당 환승센터 있죠. 또 남부터미널 개발 있죠.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있죠. 굵직굵직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만큼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앞자리가 바뀌고 있죠.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투자하려면 그 앞으로의 개발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눈여겨 보셔야죠. 네, 일단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나라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 그래서 이 인근이 다 토지개발 그 허가구역.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대형 개발 호재의 그 후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오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겠죠.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또 연면적도 3배나 넓은 그런 건물이 들어옵니다. 또 이 통합사옥을 이 통합사옥뿐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 6개동으로 건설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죠. 2025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바로 옆에 영동대로 지하도시, 지하개발이라고 그러죠.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도 다 지하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 6층까지, 지하 6층에는 우리가 말하는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뭐 KTX라든지 SRT라든지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또 이 위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이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뿐 아니라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코엑스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여기가 요곳만 잠실 야구장이 30배인데 양쪽까지 더하면 더 넓은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하고요. 또 위에는 또 이 중간 지점에 또 광장이 생깁니다. 도로 중앙에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서울광장이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쪽에 행사라든가 볼거리들이 많이 제공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르네상스 재건축이 이제 완공이 돼서 이쪽에 호텔뿐 아니라 일자리, 뭐 업무가 또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는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도 역시 이쪽에 옛날 삼성타운 바로 옆에 크게 건설될 예정이고요. 주변도 다 종상향으로 일자리가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우면 R&CD 특구 지역이다 해서 이쪽은 AI 연구단지, 또 대기업들 연구단지가 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크게 움직일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양재동에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 AI 산업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라는 우리가 말하는 요새 로봇이죠. 로봇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나라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지하에는 교통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바뀝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제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삼성역 AC 노선 들어오고요. 양재 C 노선, 수서의 A 노선. 여기 좀 조밀하게 들어오죠. 예, 다른 곳은 띄엄띄엄. 그렇게 강남의 GTX의 척도가 되죠.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런데 강남에 있으면 필요가 없죠. 그만큼 편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KTX 북부 연장선, 위례 과천선 더더욱 조밀하게 거미줄 교통망으로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가격이죠. 매매가. 매매가가 사실 깜짝깜짝 놀래요. 투룸이거든요. 투룸에 거실 하나, 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약 뭐 10서너 평 정도 됩니다. 근데 매매가는 5억 3,500에서 5억 5천만 원. 예, 그래서 그 전세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투자금이 이렇게 5,500에서 4억 9천 또 전세하시면 7,500만 원 정도 그래도 소액으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 강남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그 수요가 많죠. 그래서 월 120이나 140만 원 정도 수입을 소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대출이 40% 정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500에서 3억 500, 약 3억이면 뭐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지역 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강남 역삼동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테란로 하면 다 누구나 아시죠? 그쪽에는 대규모 업무 지역이 벨트처럼 막 우뚝우뚝 솟아 있어서 그쪽 지역은 뭐 낮에도 햇빛이 잘 밑에는 안 들죠. 예, 그 정도로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또 이제 요 주변에 삼성역 주변이라든가 뭐 강남역 주변 꾸준히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또 1인 가구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1인, 2인 뭐 그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지역이 그 1인 가구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 임차 수요가 물론 많죠.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임차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강남 쪽에는 땅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대형 업무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뭐 자차 이용 안 하고 바로 도보 이용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의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2호선과 9호선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이고요. 초롱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영등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 소식들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당산동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당산동 하면 영등포에서 여의도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왜 당산동이 인기가 있나? 우리가 보면 2호선 라인, 당산역 있죠? 2호선은 순환선이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예.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가로축으로 많은 업무단지를 다 지나죠. 9호선. 그래서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더블 역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산역 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렇죠. 예. 또 게다가 여기 여의도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 또 하나 9호선 타고 가면 목동 업무단지죠. 또 금방 얼마 안 걸리고 뭐 10분대 뭐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급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고 또 자연 인프라. 이 한강 시민공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산역에서 내려서 저도 가봤습니다. 얼마 아니니까 바로 한강공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공원 이용도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는 생활 인프라가 영등포 그쪽에 많이 돼 있죠. 뭐 물론 초중고도 있지만 또 관공서가 또 가까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세무서, 구청, 경찰서 되어 있죠. 또 하나 좋은 거는 생활에 필요한 마트, 시장, 또 백화점, 뭐 타임스퀘어 이런 거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뭐 더 좋은 거는 영등포역이 우리가 그 지방에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지방도 빨리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또 영등포를 많이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또 이쪽에 한강공원도 이용하지만 또 이쪽에 보면 안양천이 일로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쪽 강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인프라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게다가 이제 영등포구 하면 이쪽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몰리나. 영등포가 직주 근접지로 대형 업무지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다리 건너면 공덕 업무타운, 뭐 여의도는 바로 옆에 있죠. 예, 여의도 업무타운, 또 공덕 업무타운, 또 이쪽에 5호선 이용하면 도심, 중구, 또 종로구, 광화문 이런 쪽으로 업무타운이 몰려 있죠. 또 상암 업무타운, 상암도 요새 월드컵 대교가 돼서 바로 이동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마곡 업무단지 있죠. 또 이제 지벨리 이쪽에 업무단지가 있고, 또 9호선을 타고 오면 삼성동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급행을 타면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업무타운, 여기 강남에 있는 업무타운 말고도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도 테헤란로 끝에까지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많이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하면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쪽이. 왜 그러냐면 20세부터 40세까지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많이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등포를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곳은 이 3도심, 이 중구 쪽이죠. 뭐 광화문이라든가 뭐 이쪽 종로 쪽, 또 여기 영등포, 강남 이 세 곳이 주축이 돼서 3도심을 주축으로 이제 또 나머지 뭐 용산이란 청량리, 왕십리 이렇게 쭉 또 광역 7중심으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3도심의 중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뭐 이뿐 아니라 영등포가 계속 바뀌고 있죠. 예전에 오래된 그 낙후된 건물들은 뭐 두세 개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건설되면 우뚝 깔끔한 건물로 바뀌고 있고, 또 이쪽이 이제 낙후됐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계속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 하면 영등포에서 조금 이게 다니다 보면은 영등포 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 쪽방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참 이거 왜 안 없어지나. 여기 때문에 영등포가 조금 역에서 내리자마자 조금 그랬는데 앞으로 이쪽이 깨끗이 단장이 됩니다. 바로 영등포 여기거든요. 건물이 여기 옆인데 앞으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뭐 주상복합정 뭐 이런 걸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냥 영등포의 대표적인 얼굴인데 깨끗이 또 정비되면 영등포는 가치는 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여의도 하면 우리가 일자리 밀집되어 있죠. 일자리 섬입니다. 이쪽을 우리가 뭐 미국의 뭐 맨하탄이다 비교할 정도로 그 일자리 고층 건물이라든가 일자리가 국제 금융이라든가 모든 게 몰려 있죠. 증권이라든가. 그래서 다 일자리는 많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주거 지역입니다. 아파트도 옛날에 있는 아파트들 뭐 아니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당산동, 영등포를 많이 눈여겨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게 그 수혜 지역입니다. 당산동은 여의도의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이 점점 좋아지죠. 신안산선이 지금 바로 영등포역
여의도역 이렇게 정차를 하죠. 당산동에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교통은 더 좋아지고 GTX B 노선이 여의도로 들어옵니다. 당산 바로 옆이죠. 그래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환승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신림선도 또 2호선을 연계해서 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른 또 전철도 이렇게 환승하기 좋게 새롭게 교통이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그동안은 굉장히 교통이 복잡했는데 이제 완공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지하화 이루어지고 있죠. 예, 금천구 금천 IC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지금 일부 개통이 됐죠.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와 월드컵 대교가 연계가 돼서 이렇게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길게 더 멀리서도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월드컵 대교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그만큼 이용도가 높고 아주 제가 일로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이 영등포 쪽에서 많이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좋은데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이 매매가죠. 근데 이 당산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은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잖아요. 전세 얻는 사람이 전세금이 비싼 데는 안 가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그만큼 낮은 거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가볍게 투룸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룸도 1,000만 원 투자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투룸이 똘똘하고 괜찮아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대 금액이 한 3,000만 원. 에다가 월세 소득 8, 90만 원. 그래서 이런 거 두세 개 있으면 연금처럼 이렇게 순환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죠, 노후에. 게다가 이제 대출이 70% 정도,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하셨다가 나중에 당장은 없어도 다른 거를 이렇게 매도하시거나 이럴 때 또 이렇게 하시면 돈이 생기거나 그럴 때 또 이렇게 현재는 대출을 이렇게 받았어도 나중에는 대출을 없애고 나면 이만큼 수입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영등포 당산동에서 그래도 똘똘하고 적은 금액으로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투자 전략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영등포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은 주택이잖아요. 자녀분한테 이렇게 하실 때는 아파트 청약해야 되는데요. 어떡하나요? 그러는데 아파트 청약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요 오피스텔을 많이 또 눈여겨보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시려면 업무 단지가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적은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신세대가 선호하는 1, 2인 고급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 투룸에다 거실 하나.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인테리어로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2030 서울 플랜 중심지로 일자리가 풍부하다. 지금 현재 일자리보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이 점점 좋아졌죠. 예, 신안산선 제물포 터널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이런 교통 호재가 많이 따르고 더 좋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개발되고 더 좋아지면 그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매매가보다 계속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속 앞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하셔서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념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9532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